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광화문 집회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던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주춤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엿새째 100명대로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2.5단계 효과를 나타내는 걸까요? 그리고 승격된 질병관리청 그 의미와 역할은 뭘까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엿새째 100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 교수님께서 이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 계속 발령 중인데요. 네. 일단은 뭐 단계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잘 동참해 주셨는데 국민들께서 잘 동참해 주셔서 이제 100여 명대로 이제 떨어진 것 같긴 하고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예상하기는 이번 주 초에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좀 이제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잘 지키시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한 번 더 좀 조여주시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방역 당국이 이제 역학조사나 이런 추적하기가 좀 더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더 바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13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13일까지만 바짝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그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좀 나아질까요? 네,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고는 있고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 발령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바로는 못 내릴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집단 발병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또 집단 발병 나오는 사례들이 조금 이제 안 좋은 패턴들이 계속 있습니다. 뭐 콜센터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한 사례들이 계속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유지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더도 다음 주 말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좀 상황이 훨씬 더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2.5단계 숨 막혀요,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잘 조정되면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아마 2.5단계 그 강화된 형태를 완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주 초에 바짝 조여줘야 이번 주말이라도 좀 숫자가 줄어드는 확연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로 생각이 듭니다. 12일부터 질병관리청이 출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주장하셨고 뼈대를 또 만드신 분이니까 물어보는데 질병관리청이 되면 교수님 어떤 게 좀 나아지고 어떤 대비를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일단 뼈대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정부에서 만든 거고요. 일단 질병관리청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네. 독립된 이제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기관이 되고요. 또한 인사권도 가지게 되고 예산권도 이제 완전히 독립돼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감염병 정책, 또한 질병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정부의 한 부처가 되는 거고요. 또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이제 신설이 되거나 보완이 될 거기 때문에 연구 기능도 훨씬 강화된 측면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거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한 400명 정도가 증원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전문가들이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내부에서. 그래서 내부에서 좀 좋은 분들도 많이 이제 질병관리청에 지원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내부에서도 인재들을 좀 많이 키워서 앞으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후에는 훨씬 더 강화된 형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이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뒤에서 일 많이 한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걸 또 거기서 자르시고 그러세요. 예. 교수님은 저기 질병관리청으로 가십니까? 한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마음을 접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갈 수도 있죠. 그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여기까지만 물어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질병관리청 승격됐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과제는 뭐라고 봅니까? 일단 지금 워낙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업무를 과중된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제서야 이제 좀 인원이 충원이 되는데 일단은 그 인원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키고 얼마나 키울 것인가가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이제 새로운 국 단위의 큰 조직도 하나 생기고요. 예. 또 위기 분석 업무를 하는 그런 국도 새로 생기는데 이런 쪽이 대부분 이제 새로 생기는 부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인재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일단 그런 업무들이 2, 3년 동안 잘 이루어져야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대비할 감염병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든 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사람이 모여야 일단은 이 청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젊고 또 유능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요. 독감철도 오는데 저는 걱정이 10월 3일 날 또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그 의사 선생님으로서 또 방역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강화문에서의 상황들을 한번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이제 집회 신청하신 분들도 일단 10월 초가 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또한 확산의 집복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추석이랑 연관돼 있어서 전국적인 단위의 확산도 가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때는 되도록 모이지 않나 주시는 게 나라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되도록 취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역 당국이나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안 되고 강하게 이제 이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추석 귀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이제 추석이 몇 주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해도 지역 사회 내에 이런 이제 무증상 환자라든지 아니면 증상이 가벼워서 검사를 안 받았던 그런 확진이 될 만한 사람들이 상당수 남아 있을 거거든요. 추석 때.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전국으로 터지게 되면 전국 단위의 발생도 생길 수 있을 뿐더러 네. 더 걱정은 이제 주로 고향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방에서 감염이 되면 지방 같은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훨씬 더 중환자 진료 역량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니까 정말 서울은 100명 단위를 볼 수 있다면 지방은 1, 20명 단위도 간신히 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그냥 우리 전화로 하거나 화상으로 좀 이렇게 정을 나누고 서로 선물 그냥 이렇게 택배로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정을 나누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보내실 겁니까? 저는 사실은 저는 친정 그러니까 처가댁도 그렇고 저희 집도 다 서울에 있어가지고 네. 워낙에 지방을 안 내려가기는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내려가지 말라고 계속 다 부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모님의 의지가 좀 강하게 담긴 건 아니죠? 아니 저희 처가댁도 서울이고 아니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예. 그렇게 그걸 또 주장하시는 건 아니죠? 예.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저 오늘 이 뉴스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중대본에서 브리핑에서 상업용 코로나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대량 생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됩니까? 이거 무슨 뉴스입니까? 일단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혈액을 공급을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 환자한테 잘 들을 만한 항체를 이제 선택해서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든 식물에서 키우든 이런 세균에서 키우든 간에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동물 실험에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증명이 됐고,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 대상의 1단계 연구에서도 안전성이 이제 일단은 좀 한 단계는 거쳐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단계, 3단계 연구가 이제 좀 대규모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 연구를 위해서도 대규모 생산이 필요하고 또 이제 긴급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항체 치료제는 2단계 연구만 제대로 통과가 돼도 이제 신속 승인이라 그래서 중증 환자들이나 이런 선별되어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쓸 수 있게 좀 길을 여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3단계 연구가 끝나기 전에라도.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대비해서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큰 희망은 아니고 좀 희망입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좀 가능성은 있을 거라서 기대가 되는 약제이기는 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외로 나갑니다. 근데
한강공원에 그렇게 많이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강공원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좀 조심해야 될 사항 좀 시민들이 좀 놓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십시오. 이제 야외에서는 실내보다는 좀 더 안전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예. 트여 있으니까 공기나 이런 게 희석이 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야외에서도 다중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파가 일어납니다. 뭐 예. 광화문 집회에서도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같이 이제 오손도손 모여서 밥을 먹거나 하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먹으면 그 안에 확진됐으면 그 안에 당연히 전파되고요. 예. 그리고 매점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서 마스크 안 쓰게 되면 서로 접촉이 되니까 그런 데서도 전파는 또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장시간 또 뭐 음주를 하시거나 이렇게 장시간 있게 되면 어떻든 여러 사람하고 이제 접촉할 만한 기회가 많아지니까 네. 실외라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서 가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 되고 너무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방역을 위해서 출입자 그 식당이나 카페 가면 출입자 명부에 이렇게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적게 돼 있는데요. 그거 볼펜 거기에 쓰는 종이 여기에서 이렇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정치자들이. 일단은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만지면 이제 한 2-3시간은 이제 전파 가능한 수준 정도로 농도가 있으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옆에 손위생제를 꼭 놔두잖아요. 네. 그래서 공용 물건 쓰시고 나서는 손위생제를 통해서 꼭 손을 좀 닦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얼굴, 코나 눈이나 입 주변에 얼굴을 자꾸 만지는 습관들은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어떻든 피하셔야 되는 습관입니다. 근데 손이 얼굴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손을 잘 씻고 그리고 또 이런 손 세정제 잘 써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중국에서는 우한을 잘 봉쇄해서 코로나를 이겼다, 종식시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본토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믿어도 됩니까? 이거 중국의 통계? 일단은 뭐 환자 발생이 안 되고 있으면은 또 중국은 더 강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통계가 뭐 아주 틀리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네.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하고 주변 국가들의 이제 교류가 좀 계속 이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괜찮으면은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재유입되는 사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 지금 섣부르게 이렇게 축배를 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외국에서 또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지켜지면 또 대규모 발병은 언제든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느 국가나 이제 자국이 다 이제 뭐 끝났다, 뭐 종식됐다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뭐 안전하다, 여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없군요, 이제.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뭐 하루에 거의 20만 명 넘는 환자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국제적으로 계속 교류가 되면은 그 어느 나라나 또 2차 유행, 3차 유행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의협 관련돼서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하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의대생들이 지금 국가고시 거부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6% 그러니까 3,100명 중에 2,700명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갈등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의대생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었으면 합니까, 정부하고? 일단은 이제 의대생들을 잘 설득도 하고 위로도 하고 좀 잘 달래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한 2달에서 3달 동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좀 뭐 사실 양보하면 아니 양보를 하긴 했지만 한 번만 좀 양보해 주시고 또 의대생들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일단은 이제 현업을 잘 돌아가겠다 얘기를 약속을 하고 하면 일단은 지금 3,000명이 만약에 내년에 의사 면허를 못 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말 또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게 연쇄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뜩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사 증원 얘기를 꺼냈는데 내년에 당장 3,000명을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10년 동안 만들려는 사람을 못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의대생 설득을 좀 잘해서 빨리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의대생들이 피해보는 상황들은 좀 최소화시켜주시면 어떨까. 정부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 의대생들도 조금 마음을 접고 빨리 이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겠죠. 이제 돌아오겠죠 뭐.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전공의들은 오늘 대부분 다 들어왔더라고요. 예. 예.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예, 좀 한 번씩 안아줬습니다. 네. 예.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사제관계가 혼낼 수도 있고 서로 또 그렇죠. 혼도 내야죠. 낼 일은. 예, 네. 예.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우님이